방금 소개받은 여기 길 건너에 청천중학교 잘 아시죠? 아마 지금 자녀분들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청천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만 30여 년 근무를 했고요. 다시 태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다시 또 중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국어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즐거워야 잘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자녀와 어떻게 행복하게 소통할 것인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잠깐 우리 아이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너무 높은 데 와 있으니까 조금 어색한데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강의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앞에 한 칸만 봐주면 잘 보입니까? 사진 잘 보입니까? 네. 저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 예술가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하고 저의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책을 이제 지난 가을에 내면서 홍보하느라고 되게 유명한 예술가한테 찍어서 의뢰해서 찍은 건데 그때 저 사진하고 저의 지금 모습하고 어떤 모습이 더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주 크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이 더 괜찮습니까? 네. 자녀와의 소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항상 지금 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멋지다. 지금 너의 모습을 엄마나 아빠는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생들은 어느 날부터가 엄마 아빠가 지금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너 어렸을 때는 참 예뻤는데 너 초등학교 때만 해도 참 귀여웠는데 아빠가 부르면 네 하고 정말 귀엽게 다가왔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직접적으로 너 지금의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건 지금은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참 좋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좀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나 인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참 나는 좋다, 사랑스럽다. 그 얘기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연예인 나와서 인기 좋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제 제가 강의 진행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자녀 연령대를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계십니다. 한 블록 꽤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생 저학년, 네. 그 다음 초등학생 고학년 한 10살 이상, 10살 이상. 네. 그러면 어차피 아이들은 나이를 못 깨니까 10살 이상 이 아이들에게 좀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듯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면 완전 다 통과돼요. 이건 뭐냐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빠나 엄마가 애들한테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대하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적용하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소통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몇 년 전부터 중학생들이 굉장히 옳지 않은 아이들, 말썽꾸러기들, 폭력의 대명사 이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북한이 모셔들어온다는 2학년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중학생 부모 되신 분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축하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축하한다. 아이 많이 키우시느라고 애쓰셨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힘들겠다. 걱정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한 3년만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패러다임을 그렇게 잡으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어찌 했길래 북한이 우리 때문에 고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 8시 반이면 학교에 와가지고 무슨 일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말썽꾸러기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아이들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 반경을 좁히겠죠. 그죠? 통제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죠. 왜냐하면 말썽꾸러기는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니까. 근데 제가 좀 오바를 했더니 기적을 부르는 아니라고 굉장히 긍정적 프레임을 걸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굉장히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달하는 멋진 시기다. 중학교 시기라는 거. 10살 넘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인간으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심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의 폭을 넓혀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처벌보다는 치유, 위로, 격려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제가 기적을 부르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쫙 긍정적 프레임을 걸어주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읽었으면 좋겠는 책 첫 번째가 바로 이 책. 아이들이 권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입니다.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이 마음속에는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기적을 부르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거죠. 실제로 청춘중학교 2학년 북한이 모시러 온다는 그 2학년 아이가 책을 사들고 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선물을 했어요. 중요한 건 아빠가 안 보는 거예요.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빠한테 이 책 우리 학교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사인도 해주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었어요. 아빠가 앞에 첫 줄로 보더니 나도 다 아는 얘기야. 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최고의 긍정적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 교육 책임을 있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또 다른 신뢰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니까 영국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모든 거를 다 핑크색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전국에 이 임금님이 궁궐 안에 있었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이 신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네, 손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핑크색 안경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핑크색을 좋아하면 당신이 핑크색 안경을 쓰고 살면 돼. 왜 우리까지 핑크색으로 만들려고 해? 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가 좋으면 엄마 아빠가 공부 좀 하시면 어떠냐고. 왜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느냐. 인생 100세라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박사학위 따는 거 늦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들의 대변자로서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배우자조차 사무직 엄마 아빠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용감하게도 손을 들고 이렇게 분홍색 선글라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니께는 이 책을 제가 사인해서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낯선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지만 또 새로운 곳에 오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좀 쫄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 우리 분위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어쩌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마음속에 사랑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해줬어요. 그때 편해지고 친근해지고 부드러워지는지도 몰라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한 예로 제가 여기 청춘중학교에서 이 리본을, 노란색 리본을 어느 날 달고 갔더니 그 전까지는 애들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아무 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란색 리본을 딱 달고 가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쫙 몇 명이 왔더라고요. 와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산을 분향소에 갔다 왔다느니 인천시청 분향소에도 갔다 왔다느니 누나의 친구 동생이 이번 희생자에 들어갔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말하고 표현을 하고 의견을 얘기해 줬을 때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중학생만 되면 아이들이 눈에 띄게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진짜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너를 엄마는 특히 아빠는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냥 가끔 손 잡아준다든지 가끔 안아주면 굳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안아줄 때와 아빠가 안아줄 때가 다르다고 말해요. 엄마가 안아줄 때는 포근하고 안정감을 느끼죠. 아빠가 안아줄 때는 뭔가
든든하고 뭔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차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9월 이후로 굉장히 전국 방방곳에 부모 교육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설문조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부모님께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1, 3의 가정, 그리고 나는 오늘 왠지 손을 들기 싫다. 이러십니다. 없으시죠? 네. 제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자주 해요. 그래서 손을 들기 싫다까지 넣어요. 그래도 무기력한 아이들은 안 들어요. 손을 끝까지.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점수를 깎아요. 수행평가시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맘때쯤 되면 5월달쯤 되면요. 좀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서 선택 좀 해야겠는데 이러면 비실비실 기운 없다는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서 선택을 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참여의식의 첫 번째는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처음에는 틀렸을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표현의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물음표가 나오면 긴장을 하더라고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정답만이 아니라 누구 정답도 찾아줘야 돼요. 자녀의 정답까지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경향성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사회.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회다. 불러보세요. 자, 없습니다. 네. 다음, 가정. 네, 가정. 둘러봐주세요. 네, 확인하세요. 둘러봐주세요. 네. 90% 이상이죠? 네. 다음, 학교. 혹시 학교?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네. 7분은 학교. 그래서 한 90% 정도가 가정이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학교가 한 7%. 그러니까 손 안 드신 분이 이때 바로 들어왔어요. 정보가. 손 안 드신 분은 있을 수 있겠죠. 이분한테 제가 수익평가 점수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분당에 자볼 때 500명 부모 교육할 때는 이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95%의 부모님이 가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경남 창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90% 이상의 부모님들이 가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전남, 대전, 대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90%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해요. 네, 가정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유럽의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이 설문을 만들고 분석을 했어요. 이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설문에 가정이라는 응답이 70% 이상이 나오는 사회는,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실감나게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랑 아시죠? 그쵸? 해리포터를 안 보신 분은 왜 없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랑이 그 해리포터가 빅히트를 치니까 딱 이제 기자들이 카메라를 까봤잖아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를 쓰게 된 이 공을, 감사함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앤 롤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조의 놀랑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이혼녀였어요. 딸을 하나 데리고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다면 딸과 조의 놀랑이 최소한의 주거 공간에서 먹고 살 수 있으면서 딸을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다면 조의 놀랑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장제도가 없었다면 나는 우리 딸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해리포터를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한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안전장치와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는데 1번 부모. 네. 불러가지고. 완전히 좀 쑥스럽죠? 부모라고 손을 들면서요. 부모. 자, 그 다음 교사. 불러보세요. 없습니다. 교사 무죄입니다. 아이들을 불행한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항상 언론과 사회에서는 학교에 문제가 있다.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 교사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음 친구. 네, 친구 불러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공통현상이에요. 보통 부모가 약간 많고 그 다음에 친구가 45%나 그 다음 40%. 여기서는 지금 부모님이 좀 훨씬 비중이 많아서 60%쯤 되고 친구가 40%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는 교육 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친구관계가 걱정이 되거나 아이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담임 선생님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자리 배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학습을 할 때 팀을 짜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사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설문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럼 얘기를 해봐. 어떤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와 친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맞죠? 부모가 자기를 굉장히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소통이 잘 돼도 친구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친구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다음 친구와의 소통이 잘 돼도 부모가 억압적이거나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리하죠.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강의에서 꼭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셔서 행복하십니까? 부모라서. 자, 여기 이제 엄마하고 계십니다. 엄마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엄마라서 행복하다.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힘들 때도 많죠. 엄마라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말. 나는 너의 아빠라서 참 좋다. 다른 사람 나는 너의 엄마라서 참 좋다. 네가 나에게 와주어서 내가 엄마가 된 거야. 고맙다. 네가 아빠가 나에게 와주어서 내가 아빠가 된 거야. 무조건 고맙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어떤 불안?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내가 멋지지 않아서, 내가 아빠 친구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나는 너를 존재 그 자체로 너가 참 고맙다. 이거를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즐거워야 잘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행복한 정서가 가장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웁니다. 긴장하고 무서움에 떨면서 배우면 절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즐거워야 잘 배우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는, 특히 이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아이는 뭔가 열심히 몰두합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필이면 왜 네가 수많은 아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너처럼 말썽을 부르고 엄마 말을 정말 안 듣는 네가 내 아들 이렇게 하시나. 특히 더 안 되는 건 너는 네 아빠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이런 말 하시나. 엄마를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이런 말 하시나. 그래서 좋은 점은 상대방을 닮았다고 해주세요. 뭔가 좀 아이가 기특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닮았나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좀 문제점을 보이면 그 아이한테 너는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도 아이가 좀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점을 보이면 아빠 닮았어. 그래. 아빠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돌파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 좀 잘하고 있으면 그래. 나 닮아서 그렇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쩌면 그렇게 꼭 여러분 그러냐. 이렇게 하시면 둘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고 배우자도 잃어버립니다. 자, 교사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예, 한번. 예, 아니요. 교사가 사는 데 있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글쎄요. 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따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집단이 나와요. 그 집단과 교사가 닮아있어요. 교사들은 이 설문을 했을 때 맨 마지막 보시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을 때 행복했나요?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아이들과 교실에서보다는 교실 밖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체험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외부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피로감은 2배로 더 커요. 교실에 있을 때보다 교실 밖에 있을 때가. 그리고 두 번째 또 교사들이 행복감을 느꼈을 때는 교실 안에서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 수업을 할 때보다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훨씬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가 작년 요맘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데리고 2주 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발표하는 얻어내기로 아이들이 발표하고 그대로 아이들이 PPT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굉장히 잘해요.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기회를 주면 협력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수 위주로 경쟁 위주로 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아직도 부모님들이 받은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만큼 좀 더 유명해져서 대박을 쳐서 대한민국의 많은 카메라맨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지금의 교육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의 최근의 목적이고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청소년 스트레스 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청소년 힘들다, 우리나라 청소년. 그렇게 말했을 때는 전혀 공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조사하고는 쪼르르 달려와요. 선생님,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조사해보고 알아본 것은 자기들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나? 예상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애들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엄마 아빠의 눈빛이 달라진대요. 이제 인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성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나쁘면 인간은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모두 최고가 되는 교육은 가능해요. 근데 100명 모두 1등을 만드는 교육은 불가능해요.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하고 65. 그다음 가족 기타 나오죠. 여기서도 교사는 없죠. 교사가 스트레스 줘서 못 살겠다는 애들은 거의 없죠. 제가 이거를 교사 연수 때 보여드렸거든요. 힐링이 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저는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거든요. 자, 보이시죠? 뭐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욕, 친구들. 그 다음, 친구와 놀기. 그 다음, 먹기, 폭식, 참기. 아이들이 참기 10%, 요즘 심리학자들이 참기 10%에 주목하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한번 아이들이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분석. 잘 분석했나요? 폭식으로 인하여 더욱더 살이죠. 큰 소리를. 그 다음, 친구랑 놀기. 역시 스트레스가 잊어져요. 참기. 속이 답답해요. 우울해져. 우울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강의 들으니까 참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 일로 와. 말 좀 해. 얘기 좀 해. 막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는 꼭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산책을 한다는 거지. 아니면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거나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공 하나 들고
딱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니에요. 격주로 1시간씩만 놀아주면 아주 인기 캐리예요. 아빠 하면 같이 놀아준다는 거 기억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좀 놀아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중학생쯤 되면 이제 같이 놀아주는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컸다라고 말하면 자기는 거의 안 컸는데 아직. 예, 다 크지 않았어요. 어쩌면 중학생 시기, 초등학교 5학년, 4, 5, 6학년에서 중학생 때까지가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와 친밀한 래퍼를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제 이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너무 바빠요. 재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금 격주로라도 놀아줘야만이 그 다음 아이가 좀 모래에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시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말해요. 전혀 친하지도 않은데 아빠는 무척 친한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어때요? 그리고 막 친한 척 하면 애가 별로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그래서 친하려면 노력을 하라고 평소에 어느 날 갑자기 술 드시고 와서 내가 말이야 나랑 함께 얘기하자 이러면서 인생의 어쩌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죽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았던 엄마 아빠와의 외출을 뭘로 얘기하냐면 가족이 같이 운동하러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